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로 임기 만료 선거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때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먼저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부터 알아보죠. 먼저 재선거는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처음에 선거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다시 치르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보궐선거는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된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잃게 된 때 그 결원을 보충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처음에 선거 결과는 인정하되 나중에 발생한 사유로 생긴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재보궐선거 선거일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1년에 두 번으로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10월 재보궐선거는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왜 이번 선거일은 10월 2일이 아니라 10월 16일일까요? 공직선거법 제34조 2항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선거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선거일을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건데 10월 2일 다음 날이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이라서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10월 9일이 또 한글날, 공휴일이라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10월 16일로 정해진 거죠. 재보궐선거는 아무래도 평일에 치러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선거가 아니라서 관심도가 비교적 낮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맡게 될 일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재보궐선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보궐선거의 개념을 정리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기 만료의 선거와 비교해 재보궐선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인 것과 달리 재보궐선거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투표 시간보다 2시간이 더 길어졌죠. 그런데 10월 16일에 투표가 어렵다면 재보궐선거에서도 역시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은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임기 만료에 따른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했지만 재보궐선거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투표할 시간도 없이 너무너무 바쁘다면 선거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당당하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관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월 16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은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서울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교육감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형이고요. 또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교육적인 중립을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만약 기호가 있으면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을 순환 배열하는 교호 순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교육감 선거에 3명 ABC가 입후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후보자 3명의 기본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추첨으로 결정되는데요. 후보자 3명 ABC의 추첨 결과 기본 순위가 BAC로 결정됐다면 BAC, ACB, CBA 순으로 가장 앞선 순위의 후보자는 그 다음 맨 마지막 순위로 순환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 순서 효과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후보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즉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마다 후보들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투표 전 후보자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관외 구분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내, 관외를 나눌 때는 구시군 선관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종로구에 살고 있는데 종로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한다면 관내 선거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투표용지 개제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를 나눕니다. 내가 종로구 가선거구인 사직동에 살고 있는데 종로구 나선거구인 삼청동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다면 관외 선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셔서 회송용 봉투를 받으면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만 받았다면 관내 선거인입니다. 사전투표소에 가셔서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관외 선거인의 경우 투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잘 붙인 후에 투표함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재보궐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서울교육감 선거도 실시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해주세요. 선거인이 좀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참여도도 높이는 사전투표. 하지만 이 사전투표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 기자님과 함께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기자님. 오늘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중투표 의혹인데요.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람이 2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되고요. 사전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를 출력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중투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의혹입니다.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가능합니까?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각 후보자별 투표창관인 정복을 한 경찰관과 함께 사전투표함을 각 구시군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선관위 사무실 내 별도의 장소에 이 투표함들을 보관하는데요. 보관 장소에는 CCTV 등 보안경비 시스템이 설치돼 24시간 운영되고 있고요. 출입문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과장과 정당이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함께 서명을 한 특수 봉인지로 봉인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출입문을 열려고 했다면 특수 봉인지는 즉시 훼손됩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작동되고 있는 CCTV에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투명인간이거나 벽을 통과하는 마법사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최 기자님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10월 11일과 12일 사전투표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 지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잊지 말고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은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일에 투표가 종료되면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옮겨지는데요. 투표 관리관은 후보자별 투표 참관인과 정복을 입은 경찰관과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이후 개표는 총 8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개표 절차에 대해 최 기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접수부,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 개표 상황표 확인석, 위원 검열석, 기록 보고석, 정리부 이렇게 아주 꼼꼼한 8단계를 걸쳐서 개표가 진행되는데요. 단계별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접수부 역할부터 설명해 주시죠.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투표함의 봉쇄 봉인 등 이상 유무와 투표록 등의 관계 서류를 확인, 접수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 접수부인데요. 개표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2단계로 가보죠. 개함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나요? 네, 투표함을 열어 테이블 위에 투표지를 쏟아낸 뒤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요. 정리된 투표지를 투표록 사본과 함께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인계합니다. 네,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사물을 보조하기 위한 단순 기계 장치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개표 3단계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 대상표를 분류한 후 출력된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를 심사 집계부로 넘기게 되는데요. 심사 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를 수작업을 통해 한 장씩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심사 개수기를 사용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 대상으로 확인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심사하고 확인하여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을 하고요.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합니다. 네, 개표 절차 총 8단계 중 방금 알아본 심사 집계부까지의 과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4가지 단계는 이 모든 걸 다시 한 번 더 검증하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는 개표 상황표가 정확히 작성됐는지 확인한 후에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출석위원들이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소 등을 검열하고 위원장은 개표 상황표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보고석에서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결과를 입력 보고하여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보관 상자에 넣고 봉함, 봉인하여 보관합니다. 네, 개표는 정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마다 많은 개표 사무원들이 정확한 개표를 위해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신고한 개표 참관인과 직접 선관위로 개표 참관을 신청한 일반 유권자들이 개표소를 다니면서 개표 상황 전체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촬영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관 도중 투표 요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개표 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 참관인, 일반 유권자들이 개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개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월 16일 수요일 재보궐선거에서 공정한 투표와 개표를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으니까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